자, 이번 영상은 전기기술사 실무과정 초고압 케이블의 허용전류 산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도 필요하지만 기술사 시험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고압 케이블의 허용전류 산정은 한전의 설계 기준과 IC에 따라서 허용전류 산정을 하고, 허용전류 산정에 있어서의 기본 개념은 케이블의 구조는 이와 같이 되는데, 이 케이블의 구조에 대한 상세 설명은 실무과정 케이블편을 좀 참조하시면 되고, 초고압 케이블은 이렇게 도체와 반도전층, 절연층, 외부 반도전층, 쉴드층, 외곽 시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의 허용 전류를 결정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 도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도체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의해서 I 제곱 R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열이 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이 절연물이 온도가 상승이 되는데, 이 절연물이 온도를 얼만큼 허용할 수 있느냐에, 온도 상승을 얼만큼 허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케이블의 허용 전류가 결정이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도체는 알루미늄을 쓸 수도 있고 구리를 쓸 수도 있고,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제어 케이블에서는 PVC를 쓸 수도 있지만, 초고압 케이블, 전력 케이블에서는 다 XLPE라는 절연물을 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P라는 절연물을 조금 더 특수 가공한 것이 성능을 개선시킨 것이 XLPE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XLPE를 사용할 경우에 이 도체가 온도 상승이 될 수 있는 허용 한계를 90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사 케이블 계통에서는 지금은 다 XLP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유입 케이블은 지금은 1호사 계통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어쨌든 상시 연속적으로 흘릴 수 있는 최고 허용 온도는 90도가 된다. 그래서 이 온도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허용 전류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산출식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허용 전류 산출식은 이 화면에서 보이는 수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세타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도체의 이 절연물의 종류에 따른 도체의 최고 허용 온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델타 세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산출식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다 온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온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델타 세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체가 전류를 흘리면서 여기서 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 발생되는 열로 인해서 이 절연체가 견딜 수 있는 최대의 허용 온도 상승 한계가 정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65도 정도가 됩니다. 이 65도라는 것은 온도 상승의 허용 한계이기 때문에 기저 온도와 절연체의 재질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고압 케이블에서는 다 절연물은 XLPE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픽스가 됐고, 기저온도 같은 경우에는 갈로공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중에다가 케이블을 매설을 하는데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ELP라는 관을 사용을 해서 이 ELP 안에 전력구를 포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기저온도를 25도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절연물의 허용 한계가 90도라고 하면 당연히 온도 상승 한계는 65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다 라는 것이고, 여기서 R은 교류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류 저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전류가 흐를 때 전류 밀도가 균일하게 분포가 되면 좋은데, DC에서는 이렇게 도체의 전류 밀도가 균일하게
분포가 되죠. 그런데 AC에서는 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외곽으로 갈수록 표피 효과에 의해서 외곽으로 갈수록 전류 밀도가 높아지고 가운데 부분일수록 전류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도체를 다 골고루 사용하지 못하고 전류 밀도가 틀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C 저항이라고 표시를 한 것이고, 다음은 유전체 손실이 되는 것이죠. 유전체 손실이라는 것은 케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도체가 있고, 이 도체를 절연물이 싸고 있고 거기를 다시 메탈릭 시즈라고 하는 실드층이 싸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체와 이 실드층은 절연물로 감싸져 있으니까, XLPE라고 하는 절연물로 감싸고 있으니까 이 도체에서부터의 실드는 충전 용량에 의해서만 전류가 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 다시 얘기하면 IC는 이 IR 대비 90도 앞선 위상의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 절연체지만 이 절연체를 통해서도 저항 성분의 누설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전체 손실이라고 하고, 이것이 위상이 90도가 앞서야 되는데 실제로는 탄젠트 델타라고 하는 각만큼의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유전체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체 손실도 케이블 허용 전류 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다라는 것이고, 다음은 열 저항인데 도체와 시즈, 이 도체와 이 쉴드층 간의 사이의 열 저항입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을 하면 이 열을 빨리 외부로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열이 얼마나 쉽게 전도돼서 발산이 되느냐를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T1 팩터로 들어가 있는 거고, 똑같은 열저항인데 이번에는 이 외곽으로부터 외부로 발생이 되는 열저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T3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T3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T4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외곽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중해 매입된 케이블이라고 하면 이 최외곽으로부터 다시 외곽으로, 최외곽에서 지중으로 방산되는 열저항을 T4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 시즈 자체의 열저항이 T3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실드층이 가지고 있는 로스 팩터인데, 이 로스 팩터는 이 실드층이 접지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도체가 있고 여기가 절연체고 여기가 도체고 여기가 절연체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절연체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실드가 있는데, 이 실드층을 접지하는 방식이 크로스 본딩을 할 수도 있고 편단 접지를 할 수도 있고 양단 접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단 접지를 하게 되면 여기에 상당히 큰 순환 전류가 발생을 하고, 순환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서도 열이 발생을 하고, 이 열이 발생한 열이 당연히 이 절연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실드층의 접지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허용 전류 산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고,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설계사나 EPC사에서 허용 전류 산출을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엑셀에 의한 수식이든 해서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이 계산은 EPC사라든가 설계사에서 하지만 이것을 검토할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검토할 경우에는 나머지 것들은 다 케이블 스펙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검토할 사항이 없고,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이 매설 심도에 의한 케이블 매설 심도에 의한 T4 요소가 제대로 고려가 되었는지, 또는 이 실드층의 접지 방식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정도만을 빠르게 검토를 하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용전류 산출에 있어서 각각 요소를 아주 개략적으로 살펴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중에 주요한 항목들, 케이블 스펙에서 결정되는 요소들도 있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주요한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